이 세 사람은 모두 같은 스승 아래서 성리학을 배우던 동문이었습니다. 정도전, 이숭인, 권근. 나이 차는 조금 있었지만 같은 이상을 품은 신진사대부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건국이라는 선택 앞에서 이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갈라지기 전에 한때는 권문세족에 맞서서 고려 개혁에 앞장서던 정치적 동지들이었는데요. 하루는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인생의 즐거움을 이야기한 장면이 서거정이 쓴 태평하나 골개전에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이냐, 서로가 생각하는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리고 어떤 사람의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인지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세 사람은 각자 어떤 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꼽았을까요? 먼저 삼봉 정도전이 꼽은 인생의 즐거움을 살펴보겠습니다. 북녘에 첫눈이 내리면 담비 가죽을 두르고 준말을 타고 거친 들판에 달리고 누런 사냥개를 끌고 팔뚝 위에는 사냥매를 얹어 매서운 바람을 가르며 사냥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도전은 서책을 좋아하는 이런 서생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힘과 기상을 중시하고 활달하고 행동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숭인이 꼽은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이숭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깊숙한 산 중에 고요한 서재나 창가에 햇살이 비치는 방에서 향을 사르며 차를 끓이고 손님이 찾아오면 담소를 나누고 시를 읊조리며 번잡한 세상을 잊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다. 확실히 이숭인은 정도전과 다르게 학문과 또 조용한 마음의 수양을 즐기는 전형적인 학자형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권근은 인생의 즐거움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정원에는 눈이 소복히 쌓여 있고 창으로 스며든 햇살이 방을 따뜻하게 할 때 병풍을 둘러친 화로 곁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으면 곁에서 고운 손으로 술을 넣던 미인이 잠시 바느질을 멈추고 정성껏 구운 밤을 내게 먹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권근의 즐거움은 어떤가요? 권근은 현실의 안락함과 문화적인 여유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 미인이 먹여주는 밤을 먹으면서 책을 보는 것. 권근의 즐거움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각자 돌아가면서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역시 권근의 즐거움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권근의 말을 듣자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의 즐거움도 나를 흥기시킬만 하구만. 어쨌든 세 사람이 서로의 각자의 취향과 즐거움을 공유하면서 웃음꽃을 피우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닥쳐올 미래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조선의 건국 앞에서 세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데요. 우선 정도전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급진 개혁파로서 이성계와 손잡고 새로운 왕조를 열려 했고요. 반면에 이숭인은 끝까지 정몽주와 함께 고려를 지키려 했던 온건파였습니다. 권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고려를 지키는 온건파였지만 나중에 조선 건국 이후에 이성계 편으로 돌아섭니다. 세 사람이 조선의 건국을 둘러싸고 각자 다른 길을 걸었던 것이죠. 우리가 정도전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숭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은 이숭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숭인은 정도전과 제조와 명성이 쌍벽을 이루었으나 서로 가는 길이 달랐다. 보통 정도전이 정몽주와 라이벌로 많이 꼽히는데 사실 당시에는 정도전은 이숭인과 같이 꼽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막역했다고 해요. 하지만 정치적 선택 앞에서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요. 조선이 세워진 직후에 이숭인은 탄핵당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숭인에게 내려진 처벌은 곤장형이었는데요. 곤장을 집행하기 전날에 정도전이 몰래 집행인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것은 태조실록의 기록입니다. 정도전이 몰래 말하기를 장을 맞고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곤장을 맞고 나서 이숭인이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도전이 형 집행자에게 몰래 가서 내일 곤장을 너가 때릴 때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숭인을 살려두지 말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기록을 한 사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정도전이 임금을 속여 사적인 감정을 풀었다. 이숭인도 고려 말에 정도전을 탄핵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했었고요. 그때 원한을 정도전이 잊지 않고 있다가 조선이 건국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풀었던 거죠. 서로 가장 가까웠던 벗이 어쩌다 이렇게 원수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갈라놨던 걸까요? 한편 권근은 두 사람과는 또 다른 길을 택합니다. 태조실록을 보면 권근이 이성계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신이 마음으로 맹세하기를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는 모두 전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권근은 원래 온건파였는데 조선이 건국한 이후에는 이성계에게 또 새로운 왕조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온건파에서 급진파로 전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승인과 권근은 같은 동문이었지만 한 사람은 지조를 꺾지 않고 끝까지 세왕조에 협조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고, 권근은 새로운 제재에 협조하면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이 옳았느냐, 틀렸느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때는 같은 문화에서 같은 학문과 같은 꿈을 품었던 이 세 사람이 조선의 건국 앞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했고, 또 그에 따라 다른 운명을 맞이했던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각자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세 사람은 모두 후회가 없었을까요? 우리 인생도 순간순간에 여러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이었다면 당시에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십니까?